서울역 지하보도 입구,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늦은 밤이었다. 70대 후반의 김영숙 할머니는 낡은 리어카를 끌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하루 종일 동대문 시장 골목을 돌아다녔지만 팔린 건 시든 배추 몇 포기가 전부였다. 아이고, 오늘도 이 모양이네. 영숙의 거친 손가락이 리어카 위 남은 채소들을 어루만졌다.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피로가 스며들었다. 검버섯이 낀 손등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던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에휴, 비까지. 플라스틱 봉지를 머리에 쓰고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던 영숙은 갑자기 발에 걸린 무언가의 중심을 잃었다. 리어카가 기울어지며 정성껏 준비한 채소들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나왔다. 아, 이를 어쩌나. 무릎을 꿇고 흩어진 채소를 줍던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쁜 듯 그녀를 외면한 채 지나쳐갔다.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은 우산을 펼치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고 젊은 여성들은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며 그녀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본 영숙의 시선이 지하도 기둥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하얀 털의 개와 마주쳤다. 그것은 순백의 진돗개였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털은 진흙과 피로 더러워져 있었고 여이어 갈비뼈가 드러나 보였다. 핏빛 눈동자 중 하나는 상처로 반쯤 감겨 있었고 온몸에는 진드기와 상처가 가득했다.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는 개의 모습이 영숙의 마음을 움직였다. 개는 영숙을 바라보며 간신히 꼬리를 흔들어 보였지만 일어설 힘조차 없어 보였다. 영숙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내가 저 아이를 도우면 나는 뭘 먹고 살지. 하지만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다. 괜찮아, 아가야. 영숙은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가 떨리는 팔로 안아 올렸다. 개는 약한 신음소리를 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차가운 빗물이 개의 털을 타고 영숙의 옷을 적셨지만 품속의 따뜻한 심장박동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명이 두 존재를 비추며 지나갔다. 도시 한복판에서 한 노인과 죽어가는 개가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그림 같았다. 동물병원의 밝은 조명 아래 수의사 박지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돗개를 진찰하고 있었다. 청진기를 가슴에서 떼어내며 그는 영숙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뻔했습니다. 영숙은 숨을 삼켰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데다 외상과 영양실조, 감염까지. 치료비가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박지훈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종이를 내밀었을 때 영숙의 눈이 커졌다. 55만 원. 그녀의 한 달 월세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바지 허리춤을 뒤져 고무줄로 묶인만 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오늘 장사를 위해 준비한 거스름돈과 몇 주 동안 모아둔 돈이 전부였다. 이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매일매일 갚아드릴게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카드 단말기를 조용히 치웠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갚으셔도 됩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에 영숙은 말문이 막혔다. 박지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사기를 준비하며 물었다. 이 아이 이름은 있나요? 영숙은 진료대 위에 누워있는 진돗개를 바라보았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묘한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이름이라. 삶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생명에게 무슨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 영숙은 생각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떠올리려 했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없었던 삶. 하지만 그 순간 가슴에 따뜻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야. 영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박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물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다. 영숙은 병원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다. 하늘이라고 이름 지은 진돗개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동안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왔다. 놀랍네요. 의지가 참 강한 아이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하늘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하늘이는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영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다. 몇 주간의 치료 끝에 하늘이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엔 일어설 힘도 없었던 하늘이가 이제는 꼬리를 흔들며 영숙을 반기기 시작했다. 순백의 털이 건강한 광택을 되찾았고 똑바른 자세로 영숙의 곁을 충실히 따랐다. 아이고, 이제 정말 건강해졌구나. 영숙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치료비는 여전히 부담이었지만 매일 조금씩 갚아나가는 보람이 있었다. 박지훈도 때로는 오늘은 조금 깎아드릴게요 라며 부담을 덜어주곤 했다. 이제 영숙은 채소를 팔러 나갈 때마다 하늘이를 데리고 다녔다. 처음에는 주변 상인들이 못마땅해했다. 아이고, 걔를 왜 데리고 나와? 손님들 도망가겠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하늘이는 리어카 옆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그 총명한 눈빛과 당당한 자세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할머니, 걔가 정말 똑똑해 보여요. 아이들이 다가와 하늘이와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어른들도 하늘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특히 하늘이가 영숙의 지시에 따라 앉거나 손을 내미는 모습에 감탄했다. 자연스럽게 채소도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 이 배추 한 포기 주세요. 강아지도 참 영리하네요. 영숙은 처음으로 하루 장사를 일찍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 하늘이와 함께라면 장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이었다. 영숙은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서둘러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영숙이 도로에서 발을 헛디디며 넘어졌다. 리어카가 기울어지며 채소들이 흩어졌고 영숙은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다. 저 멀리서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오토바이. 영숙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때 하늘이가 순식간에 영숙 앞으로 뛰어들어 크게 짖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진돗개의 짖음소리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어머, 저 개가 할머니를 구했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이를 끌어안았다. 하늘이의 눈에는 충성심과 걱정이 가득했다. 고마워, 내 하늘아. 그날 저녁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갔다. 서울역 진돗개 미담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영숙과 하늘이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영숙의 채소를 사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다. 영숙은 그날 밤 작은 방에서 하늘이를 품에 안고 잠들었다.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잠든 영숙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 이후 영숙의 리어카에는 늘 사람들이 몰렸다. 하늘이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동네 어르신들도,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심지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까지 모두 하늘이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할머니, 하늘이와 함께하면 뭐든 다 팔리네요. 이웃채소 상인의 말에 영숙은 수줍게 웃었다. 처음으로 빈 리어카를 끌고 돌아가는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하늘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좋은 개밥을 사주는 여유도 생겼다. 하늘이는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영리해졌다. 종종 영숙이 물건을 팔 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작은 바구니를 입에 물어 손님에게 건네는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느 따뜻한 오후, 영숙은 평소처럼 하늘이와 함께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리어카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중년 여성은 화려한 옷차림에 진주 목걸이가 빛났다.
그녀는 하늘이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설마, 백호. 영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보았다. 여성은 천천히 다가와 하늘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늘이는 갑자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 백호가 맞아요. 목에 칩도 있고요. 영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여성은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깨끗하고 잘 손질된 하얀 진돗개가 고급스러운 계집 앞에 앉아있는 사진이었다. 백호야,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하늘이는 계속 으르렁거렸지만 여성의 목소리에 약간 주춤했다. 여성은 하늘이의 목을 살펴보더니 작은 흉터를 발견했다. 여기 칩이 심어져 있어요. 분명 우리 백호예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축복이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어디서 이 개를 발견하셨나요? 여성의 질문에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 지하도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갑자기 눈물을 훔쳤다. 1달 전에 집에서 도망쳤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영숙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하늘이는 지금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여전히 영숙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영숙의 다리에 몸을 기댔다. 백호가 정말 할머니를 좋아하나 봐요.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영숙은 침묵했다. 법적으로 하늘이는 이 여성의 것이었고 영숙에겐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여성은 차에서 목줄을 가져와 하늘이의 목에 걸었다. 하늘이는 저항하듯 영숙을 바라보았지만 여성이 당기자 천천히 따라갔다. 외제차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영숙은 리어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넌 내 하늘이었는데. 하늘이가 없는 거리는 영숙에게 다시 고난의 일상이었다. 아침마다 영숙은 습관처럼 집 앞을 살펴보곤 했다. 혹시 하늘이가 돌아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그곳엔 언제나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가면 이제 아무도 채소를 사러 오지 않았다. 다시 하루 종일 팔아도 몇천 원 벌기도 힘들어졌다. 할머니, 강아지는 어디 갔어요? 가끔 지나가는 아이들이 물었을 때 영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원래 주인을 찾아서 갔단다.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영숙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어느 비 내리는 새벽, 영숙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골목 입구에 하늘이가 앉아 있었다. 젖은 채로 떨고 있었고 다리를 절고 있었으며 갈비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하늘이는 영숙을 보자마자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하늘아. 영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늘이는 천천히 일어나 영숙에게 다가왔다. 그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처연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충성심으로 가득했다. 영숙은 망설임 없이 하늘이를 안아들었다. 차가운 빗물이 털을 타고 옷을 적셨지만 상관없었다. 박지훈의 병원에서 하늘이를 다시 진료하는 모습은 기적 같았다. 이번에는 영숙의 얼굴에 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정도면 탈출하느라 며칠을 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처들, 학대받은 흔적이에요. 영숙은 충격에 휩싸였다. 하늘이의 등과 옆구리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있었다. 동물도 기억합니다. 고통받은 장소에서 탈출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하늘이는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박지훈은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 영숙에게 내밀었다. 사실 궁금해서 조사해봤어요. 원래 주인이 맞긴 맞지만 보호 의무를 저버린 순간 하늘이는 더 이상 그 집게가 아니에요. 동물학대는 명백한 법적 문제입니다. 박지훈은 하늘이의 상처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했다. 만약 그 여성이 다시 찾아온다면 이 증거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하늘이는 할머니 곁에 있어도 괜찮을 거예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이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이제는 내가 내 가족이구나.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가게에 들러 하늘이를 위한 계집 재료를 샀다. 비록 작고 허름한 자재였지만 소중한 가족을 위한 선물이었다. 밤늦게까지 하늘이의 집을 만들었다. 손가락이 거칠고 관절염이 있어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그 누구보다 컸다. 하늘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영숙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다. 앞으로는 우리 함께 살자. 내가 내 옆에 있어주면 난 외롭지 않을 거야. 하늘이의 이야기는 다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지역 방송국의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할머니,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영숙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하늘이가 격려하듯 손을 핥아주자 용기를 냈다. 우리 하늘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방송이 나간 후 영숙의 리어카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채소는 매일 완판되었고 영숙은 처음으로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 이 채소 다 사갈게요. 그리고 하늘이에게 간식도 주세요. 젊은 직장인이 개 간식을 건네며 말했다. 영숙은 감사히 받으며 미소 지었다. 박지훈도 방송을 보고 찾아왔다. 이제 하늘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앞으로는 병원비도 무료예요. 우리 병원의 명예 환자로 모시겠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재래시장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연분홍색 실로 짠 작은 목도리였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목도리를 사서 하늘이의 목에 메어주었다. 우리 하늘이 예뻐. 연분홍 목도리를 한 하얀 진돗개의 모습은 더욱 눈에 띄었고 사람들은 더 많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느 날 리어카를 끌고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익숙한 은빛 외제차를 발견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이전과 달리 더 겸손한 차림새였다. 할머니, 방송 봤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여성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하늘이를 바라보았지만 억지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 백호. 아니, 하늘이가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해 보여요. 저희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여성은 마지막으로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작은 봉투를 건네며 떠났다. 하늘이를 잘 부탁드려요. 봉투 안에는 하늘이의 공식 등록증과 소유권 이전 서류가 있었다. 이제 법적으로도 하늘이는 영숙의 반려동물이 되었다. 그날 밤 영숙은 하늘이와 함께 지하도 근처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 하늘에는 회색 구름이 자욱했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기 시작했다. 영숙도 오래된 패딩을 꺼내 입고 하늘이에게는 따뜻한 조끼를 마련해 주었다. 아침 이슬이 얼어붙는 날씨에도 영숙과 하늘이는 변함없이 장사를 나갔다. 하늘이는 항상 리어카 오른쪽을 지켰다. 마치 경호원처럼 충실하게 영숙 곁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할머니, 오늘도 하늘이랑 같이 나오셨네요. 지나가던 회사원이 물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러며 이 아이는 내가 세상에서 받은 유일한 선물이에요. 영숙의 대답에 사람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화답했다. 하늘이의 이야기는 이제 동네를 넘어 서울 전체에 알려졌다. 종종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하늘이를 보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은 영숙에게 하늘이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고 영숙은 그때마다 지하도에서의 첫 만남을 이야기했다. 박지훈이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왔다. 할머니, 우리 병원에서 작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늘이의 이야기로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는 캠페인이에요. 할머니와 하늘이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자신과 하늘이가 다른 유기동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요. 우리 하늘이가 다른 동물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 후로 영숙과 하늘이는 유기동물 보호 캠페인의 얼굴이 되었다.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기동물 입양의 중요성을 알렸고
하늘이는 그 곁에서 늘 충실하게 함께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영숙은 하늘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하늘이에게는 특별한 날이었다. 하늘아, 오늘은 우리가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야. 하늘이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영숙의 주변을 뛰어다녔다.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어머, 저 하늘이 아니에요? TV에서 본 그 유명한 진돗개. 한 가족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어린 딸은 하늘이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할머니, 하늘이는 정말 영리해 보여요. 저도 나중에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어요. 영숙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하늘이도 아이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래, 착한 아이구나. 동물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단다. 첫눈이 내린 어느 날 아침, 영숙은 하늘이와 함께 지하도 아래를 다시 찾았다. 그곳은 그들의 인연이 시작된 장소였다.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영숙은 하늘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셨다. 내가 없었다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늘이는 영숙의 손등을 핥으며 위로했다. 눈발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세상에는 많은 기적이 있다지만 내게는 내가 유일한 기적이야. 영숙의 속삭임에 하늘이는 낮게 울며 화답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영숙과 하늘이의 일상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연락이 왔다. 하늘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들을 입양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할머니, 하늘이 덕분에 지난 겨울 동안 1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새 가족을 만났어요. 보호소 직원의 말에 영숙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하늘이가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도왔구나. 하늘이는 마치 이해한 듯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앉았다. 전국 방송국에서 하늘이의 이야기를 대형 특집으로 다루기로 했다. 촬영팀이 영숙의 하루 일과를 따라다니며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할머니, 하늘이와의 일상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할 것 같아요. PD의 말에 영숙은 쑥스러워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저희인데요. 하지만 카메라에 담긴 영숙과 하늘이의 모습은 정말 특별했다. 아침에 일어나 하늘이에게 아침 인사를 하는 영숙,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길에 하늘이가 영숙의 속도에 맞춰 걷는 모습까지. 어느 날 영숙이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을 때 고급 승용차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혹시 김영숙 할머니시죠? 남성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는 서울시 동물보호과 김 과장입니다. 할머니와 하늘이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영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울시에서 유기동물 보호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싶습니다. 물론 명예직이지만 활동비도 지원해드릴 예정이고요. 영숙은 깜짝 놀랐다. 자신 같은 평범한 노인이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하늘이와 함께 보여주신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홍보입니다. 어려운 일은 전혀 없어요. 홍보대사가 된 후 영숙과 하늘이의 일정은 바빠졌다.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동물 사랑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도 했다.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다. 할머니, 하늘이는 어떻게 할머니를 알아봤어요? 한 아이가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다. 사랑은 말이 필요 없단다.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영숙의 대답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이는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머리를 쓰다듬게 해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숙과 하늘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하늘이는 영숙의 컨디션을 누구보다 잘 파악했다. 영숙이 조금이라도 아픈 기색을 보이면 하늘이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어느 날 영숙이 감기에 걸렸을 때
하늘이는 하루 종일 영숙의 침대 옆을 지켰다. 우리 하늘이는 정말 사람보다 더 마음씨가 좋구나. 영숙이 쓰다듬어주자 하늘이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영숙의 생일이 다가왔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영숙은 하늘이와 조용히 보내고 싶었다. 하늘아, 할머니는 내가 있어서 매일이 생일 같아. 그날 저녁, 영숙은 하늘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직접 든 작은 목도리였다. 추운 겨울에 목이 시리지 말라고. 하늘이는 새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기뻐했다. 어느 날 영숙과 하늘이가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을 때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한 젊은 남성이 유기견으로 보이는 개를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다. 무서워하지 마, 해치지 않을 거야. 남성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영숙은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하늘이도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남성은 그 개를 안아 올렸고 영숙에게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근처에 동물병원이 있나요? 이 아이가 아픈 것 같아서요. 영숙은 박지훈의 병원을 알려주었고 남성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사랑으로 돌보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두 번째 봄이 왔다. 영숙과 하늘이는 이제 동네의 명물이 되어 있었다.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다. 할머니, 하늘이 때문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어요. 동네 슈퍼 아줌마의 말에 영숙은 겸손하게 웃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 영숙과 하늘이는 처음 만났던 지하도를 다시 찾았다. 이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작은 벤치도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만났지? 하늘이는 그 자리에 앉아 영숙을 바라보았다. 2년 전 그 절망적인 밤이 무색할 정도로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영숙과 하늘이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시장에 나가고 함께 저녁을 먹는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다. 하늘이는 이제 7살이 되었다. 진도계로서는 중년에 접어든 나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하다. 영숙도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하늘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저녁 하늘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마워, 내 하늘아.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완성되었어. 하늘이는 잠결에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마치 나도요, 할머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영숙과 하늘이의 만남은 우연을 넘어선 운명이었다. 서로를 구원한 두 존재의 아름다운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는 언제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 종을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고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순수한 사랑의 힘말이다.